대학 시절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시간이 흐르며 침묵과 무관심으로 변해갔다. 한 번의 거짓말은 모든 진실을 무너뜨렸고 그 끝에서 그녀는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라이프 아틀리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 3층 창가 자리. 명희는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 자주 왔습니다. 늘 같은 자리,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했고 햇빛이 잘 들었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전공 서적.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딴 곳으로 갔습니다. 맞은편 3칸 떨어진 자리에 한 남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머리는 약간 길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순간 책을 보는 척하며 다시 그를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누가 죽었나? 이별했나? 아니면 다른 큰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남학생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천천히 이어폰을 빼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눈물 자국도 닦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그가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는 그 남학생을 자주 봤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모습. 명희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울까? 무슨 음악을 듣길래 저렇게 슬플까?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명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도 남학생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학생 옆에 섰습니다. 그는 명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남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자리가 좋아서요. 다시 침묵. 명희는 책을 펴고 보는 척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옆에 앉은 남학생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명희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남학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슨 음악 들으세요? 남학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클래식이요. 클래식이요? 무슨 곡이요?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요. 명희는 잘 모르는 곡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곡인가 봐요. 남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명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들으시는 거 봤는데 우시는 것 같아서요. 남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피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실례했나 봐요.
남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시 침묵. 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학생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희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남학생이 고개를 들어 명희를 봤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명희는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저 내일도 여기 올 거예요. 시험 공부해야 해서요. 남학생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도 내일 올게요.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낯선 남학생과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남학생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창가 쪽. 명희가 다가가자 남학생이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명희는 앉았습니다. 그날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편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학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명희요. 박명희. 저는 영준이에요. 최영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 걸었어요? 그날. 명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해서요. 뭐가요? 왜 우시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영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기다렸습니다. 영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우는지. 그냥. 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명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우는 사람.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힘든 건 없어요. 그냥. 가끔 그래요. 혼자 있을 때요. 영준이 명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영준은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그래요. 그날 이후 둘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준에게 끌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우는 사람을, 이유도 모른 채 슬픈 사람을 명희는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우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은 감정.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첫 번째 끈이 됐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몰랐습니다. 그 연민이 훗날 가장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와 영준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핑계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영준이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도서관 말고. 명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둘은 학교 앞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준은 아메리카노를, 명희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영준 씨는 무슨 과예요? 심리학이요. 심리학이요? 어울리네요. 영준이 웃었습니다. 왜요? 그냥. 조용하고 생각이 많아 보여서요. 영준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궁금해서 선택했어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겠어요. 뭐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명희는 영준을 봤습니다. 영준 씨가 왜 어떤데요? 영준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네. 다른 사람들은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그런 게 확실한데 저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명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세요? 영준이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음악을 들으면 뭔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음악을 들을 때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슬픔이라도 느껴지니까. 명희는 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영준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영준 씨는 충분히 살아있어요. 영준은 명희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명희 씨가 옆에 있을 때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명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영준은 명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감정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희 씨랑 있으면 편해요. 왜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있어도 되니까요. 명희는 영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당연히 그냥 있어도 돼요. 명희는 영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영준이 음악 없이도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둘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영준이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 씨. 응? 저. 과거에 대해 말 안 해도 괜찮죠? 명희는 멈춰 섰습니다. 왜요? 말하기 싫어요? 싫다기보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기억은 나는데 감정이 없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아요. 명희는 영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요. 정말요? 응. 저는 지금의 영준 씨만 알아도 돼요. 영준은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명희는 영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둘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연애였습니다. 명희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명희야, 너 남자친구 진짜 좋아 보인다. 응, 좋아. 근데 좀 조용하지 않아?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명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게 좋아.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준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지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밤 명희가 영준에게 물었습니다. 영준 씨, 나 사랑해요? 영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희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영준은 명희를 안았습니다. 그럼 저도 명희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명희는 영준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지하는 거야.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의지라도 좋았습니다. 영준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둘은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준 씨는 뭐 할 거예요? 대학원 갈까 생각 중이에요. 상담심리 전공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울려요. 명희 씨는요? 나는 취업 준비할 거예요. 회사 들어가고 싶어.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 씨는 뭐든 잘할 것 같아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각자의 길을 가면 이 관계는 유지될까? 마지막 학기, 둘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치 끝이 다가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졸업식 날 영준이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혜 씨, 우리 계속 만나요. 졸업해도. 당연하죠. 약속해요. 명희는 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희는 영준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명희에게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필요와 사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훗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영준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영준이 먼저 프러포즈한 건 아니었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각 없어요? 영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명희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해요. 네. 평범한 프러포즈였습니다. 꽃다발도 반지도 무릎 꿇은 낭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괜찮았습니다. 영준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영준의 가족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형 1명.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준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이 잘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알아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명희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역세권이었고 깨끗했습니다.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영준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상담 일이 많았습니다. 명희도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쉬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명희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 어때? 좋아. 싸우지는 않아. 안 해. 싸울 일이 없어. 부럽다. 우리 남편은 맨날 싸워.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건가? 결혼 1년째 명희의 회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사 개편이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직원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명희가 담당자로 지정됐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야 했습니다. 명희는 영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에서 상담 프로그램 하는데 당신이 할래? 영준은 놀랐습니다. 나요? 응. 당신 잘하잖아. 자격도 있고. 영준은 고민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는 인사팀이고 당신은 외부 전문가니까. 영준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영준은 주 이틀 회사에 와서 직원들을 상담했습니다. 명희는 프로그램을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가끔 마주치고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은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상담에 적합했습니다.
직원들은 영준을 신뢰했습니다. 특히 여자 직원들이 영준을 좋아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면 모두 최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명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영준이 한 여자 직원과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자 직원은 웃고 있었고 영준도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명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봤는데 누구랑 이야기했어? 아, 마케팅팀 김대리요. 상담받는 분이에요. 친해 보이더라. 영준은 명희를 봤습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영준이 웃었습니다. 명희 씨, 나는 상담자예요. 친근하게 대하는 게 직업이에요. 알아. 하지만 명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명희는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맞아. 그리고 결혼하셨대. 부인이 우리 회사 사람이래. 누구? 인사팀 박명애 대리. 아, 그분. 부럽다. 저런 남편 어디서 만나. 명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영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명희는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는 말이 많던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해? 영준은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말이 많아요? 응. 직원들 말 들어보면 그렇던데. 그건 일이니까요. 상담하려면 말을 해야죠. 나한테는. 영준은 명희를 봤습니다. 명희 씨한테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니까. 명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편하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2년째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준의 아내이기보다는 영준의 안전지대라는 걸. 영준은 밖에서는 상담자였고 집에서는 그냥 영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뭐였을까요? 아내? 친구? 보호자? 명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희는 영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질 생각 있어? 영준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요? 응. 결혼한 지 2년이 됐잖아. 주변에서 다 물어봐. 영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정 표현도 잘 못하는데. 명희는 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면 돼. 영준은 웃었습니다. 그렇죠. 명희 씨가 있으니까.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준의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회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을. 언젠가는 균열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명희가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영준 없는 삶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을. 결혼 3년째 봄이었습니다. 명희에게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회사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명희는 클릭했습니다. 인사 전문가 양성 과정 미국 1년 전액 지원. 명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회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돌아오면 승진도 보장됐습니다. 명희는 항상 꿈꿨던 기회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포기했습니다. 영준이 있었으니까요. 1년 동안 떨어져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명희는 영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해외 연수 기회가 왔어. 영준은 저녁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외 연수요? 응.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야.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그래요? 좋겠네요. 명희는 영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근데 1년이야.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해. 영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 씨가 가고 싶으면 가요. 진짜? 응. 좋은 기회잖아요. 명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준이 만류할 줄 알았습니다. 떨어지기 싫다고 1년은 너무 길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준은 담담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괜찮아? 영준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1년쯤이야. 명희 씨 꿈이잖아요. 명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걸까? 명희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출국은 3달 후였습니다. 그 3달 동안 명희는 준비에 바빴습니다. 서류 작업, 비자, 숙소 알아보기. 영준은 도와줬지만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희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생리도 늦었습니다. 명희는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명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3달 후에 미국에 가야 하는데 명희는 영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혼자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의사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임신 6주차시네요. 축하드려요. 명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임신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명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낙태 말씀이신가요? 네. 결혼하셨죠? 네. 남편분과 상의하셨나요? 아직.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남편분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준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영준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아이를 갖자고 할 거야. 그럼 미국은? 내 꿈은?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면 미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1년 후에는 이미 늦다는 것을.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아이를 지운다는 건. 그건 살인 아닌가요? 명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아직 영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출국까지 2달 남았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명희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그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남편분과 이야기하셨나요? 못했어요. 왜요? 명희는 울컥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제 꿈이.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 씨, 이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분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받기로. 그리고 영준에게는 거짓말하기로. 일주일 후 명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다고 영준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영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명희는 영준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여보, 나 병원 갔다 왔어. 영준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나 임신했었어. 영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근데 없앴어. 오늘. 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앴다고? 무슨 소리야? 명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미국 가야 해서. 지금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영준은 명희에게서 떨어져 섰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해.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아서. 영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희 씨. 그게 우리 아이였는데. 명희는 영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준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희는 혼자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하지만 명희가 우는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명희가 운 이유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로 한 것. 하지만 영준에게는 지웠다고 거짓말한 것. 그리고 미국에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유산되기를 기도한 것.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명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준과 명희의 결혼 전체를 흔드는 핵심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영준은 명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만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명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명희가 영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준은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리요? 나. 정말 미안해. 그때 판단이 흐려졌어. 당신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영준은 책을 덮었습니다. 명혜 씨, 내가 화난 건 수술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거요. 우리 둘의 아이였는데 명희 씨 혼자 결정했잖아요.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영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되돌릴 수도 없고. 여보, 명혜 씨, 미국 잘 다녀와요. 그게 명혜 씨 꿈이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마요. 영준은 다시 책을 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준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준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포기한 것처럼. 그리고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는 아직 자신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명희는 매일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젠가 들킬까봐. 임신이 드러날까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의사는 말했습니다. 태아가 건강하네요. 10주차예요. 명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 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 상태로 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혜 씨, 남편분께는 말씀하셨나요? 진실을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나올 텐데요. 알아요. 근데 이미 거짓말을 했어요. 수술했다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하지만 명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기로. 다음 날 명희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포기하겠다고. 담당자는 놀랐습니다. 왜요? 합격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겼어요. 무슨 사정인데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죄송해요. 못 갈 것 같아요. 명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포기한 것이 슬펐습니다. 저녁에 영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미국 안 갈 거야. 영준은 놀랐습니다. 왜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영준은 명희를 봤습니다. 아이일 때문에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해. 당신 상처 주고 내가 혼자 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영준은 한참 명희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명희 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가요. 아니야. 안 갈래. 이미 결정했어. 영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관계에 금이 갔다는 것을. 한 달 후 명희는 자연유산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안정을 취하셨어야 했는데.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명희는 영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임신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도 이제 유산됐다는 것도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영준은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제는 금기가 됐습니다. 결혼 4년째 둘은 여전히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영준은 상담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빴습니다. 명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습니다. 바빴습니다. 둘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느 날 밤 명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 맞죠? 영준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요? 응.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명희는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영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와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혼할까? 아니면 용서받을까? 명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관계를 지탱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위에 관계를 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준은 명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자기 꿈이 더 중요했구나. 아이보다도. 명희는 영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거짓말을 모르고 있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상대의 진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계속됐습니다. 믿음 위에 쌓인 침묵 위에, 거짓말 위에 세워진 평온 위에, 언젠가는 무너질 구조물처럼. 하지만 아직은 버텼습니다. 아직은. 결혼 7년째였습니다. 명희는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사 전문가였습니다. 바빴고 성공적이었고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영준도 달라졌습니다. 개인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내담자들이 많았고 입소문이 좋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성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둘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명희가 먼저 퇴근하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준이 늦게 들어오면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김치찌개. 그래. 끝. 주말에도 각자 일정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회사 모임에 갔고 영주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명희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희야, 너 결혼 생활 어때? 그냥. 뭐 평범하지. 아이는 안 가져? 명희는 굳었습니다. 응. 아직은. 벌써 7년인데. 언제 가질 거야? 모르겠어. 일단 일이 바빠서.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희야,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챙겨야지. 남편이랑 잘 지내? 응, 잘 지내.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희는 영준을 봤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영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우리 요즘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 영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디 갈까요? 바다? 오랜만에 바다 보러 갈까? 그래요. 주말에 둘은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만 흘러나왔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명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 이런 곳 자주 왔었지? 그랬죠. 그때가 좋았는데. 영주는 멈춰 섰습니다. 명희를 봤습니다. 명희 씨,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멀어진 거요.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일 때문인가요? 일. 아니, 그건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명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거 알아. 영주는 바다를 봤습니다. 명혜 씨, 솔직히 말해줘요. 나보다 꿈이 더 중요했죠?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명혜 씨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버팀목이었던 거죠. 명희는 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영준은 명희를 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영준의 눈빛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둘은 각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같은 방인데 떨어져서. 명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그 거짓말이 둘 사이에 벽을 쌓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영준이 말했습니다. 명혜 씨, 우리 상담 받아볼까요? 상담. 부부 상담이요. 전문가한테.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명희는 침묵했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혜 씨, 우리 아직 사랑하는 거 맞죠? 그 질문에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걸까? 익숙한 걸까? 의무감인 걸까? 명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 것 같다고요? 응. 확신이 안 서. 영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둘은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 다른 방에서 자는 게.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하나? 하지만 이혼은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실패를 인정하는 게
다음 날 아침 명희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영준이 들어왔습니다. 명혜 씨, 저 동료 상담사한테 우리 상황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던데?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솔직한 대화. 그럼 거짓말을 고백해야 하나? 그래.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자. 하지만 명희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늘었습니다. 왜 설거지 안 했어? 바빴어. 나도 바빴거든. 그럼 내가 하라는 거야? 당연하지. 같이 사는데. 예전에는 당신이 다 했잖아.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 영준은 화를 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영준이 목소리를 높인 게 명혜 씨, 당신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명희도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변했어. 예전엔 이해심 많았잖아.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모른다는 것을. 7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날 밤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끝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8년째 가을이었습니다. 영준은 상담센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명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건강검진 자료들이었습니다. 영준은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그리고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8년 전. 정확히는 7년 10개월 전. 영준은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명희가 수술했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진료 내용을 읽었습니다. 임신 10주차 확인 정기검진 태아 정상. 영준은 얼어붙었습니다. 10주차? 정기검진. 수술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확인 기록이었습니다. 영준은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명희가 수술했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준은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다른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임신 14주차 유산 안정 필요. 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영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명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술한 게 아니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자연 유산된 거였습니다. 왜? 왜 거짓말을 했을까? 영준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영준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영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영준은 서류를 명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설명해줘요. 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수술 안 했죠? 그게 아니 10주차라고 적혀 있어요. 정기 검진이라고. 수술 기록이 아니에요. 명희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왜 거짓말했어요?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10주차면 당신 나한테 말한 날보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에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두려웠어. 당신이 화낼까봐.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문제예요. 영주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왜 거짓말을 했어요? 수술했다고? 아이를 지웠다고? 나는 미국 가기 위해서요. 그게 이유예요.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주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유산은 진짜야.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거짓말하면서 임신을 유지했어요. 명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때 정신이 없었어. 미국 가고 싶었고, 근데 아이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영주는 명희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영준아,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8년 동안. 당신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믿었어요. 영주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치밀한 거짓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주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모르겠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영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주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년 동안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명희가 아이를 지운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왜? 대체 왜? 영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영주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꺼내 꽂았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듣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처럼. 도서관에서 혼자 울던 그때처럼. 영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때 울었는지를. 외로웠던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명희가 나타났을 때 영주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명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영준아. 영주는 명희를 지나쳐 침실로 갔습니다. 기다려. 이야기 좀 하자. 내일 해요. 오늘은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영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명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각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영주는 배신감에 울었습니다. 명희는 후회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주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주는 명희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희가 눈을 떴습니다. 영준아. 영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명희가 따라왔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할 말 있어요? 있어. 설명하고 싶어. 영주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설명요? 뭘 설명할 건데요? 거짓말한 이유요? 응. 영주는 명희를 봤습니다. 좋아요. 들어볼게요. 왜 거짓말했어요? 명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어. 미국 갈 기회가 왔고 임신도 했고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수술했다고. 시간을 벌고 싶었어. 시간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영주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명희 씨,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당신은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아이 아버지예요. 나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같이 고민할 권리가. 근데 당신은 혼자 다 결정했어요.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 씨, 나는 당신 꿈을 막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미국 가고 싶다면 나는 찬성했을 거예요. 정말? 그럼요. 심지어 임신 상태에서 가는 것도 지지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명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나를 믿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한 달 동안요. 당신은 임신을 유지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근데 미국도 가고 싶었어. 그래서 기도했어. 자연스럽게 유산되기를. 영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나쁜 사람인 거 알아.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영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자연유산을 기도했다고요. 영주는 소리쳤습니다. 명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쳤었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영주는 명희를 봤습니다. 더 이상 아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혼자 우는 나를 위로해준 당신을. 나는 당신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영준아. 근데 당신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나보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명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당신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이요? 영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희 씨, 사랑은 신뢰예요.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야. 그리고요. 영주는 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당신이 8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나와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나를 속이면서. 명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그래서 계속 숨긴 거예요. 응. 영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 씨,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거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영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명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집 나갈 거예요. 당분간 떨어져 있을게요. 안 돼. 가지 마. 명희가 영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준은 뿌리쳤습니다. 놓아요. 영준아, 제발. 우리 이야기 더 하자.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영준은 명희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명희 씨,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 뭘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를요. 이게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명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하려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은.
영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주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대학 때 친구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힘들겠다. 응. 근데 형,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해. 이혼 생각해?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응. 형은 아직도 형수님 사랑해. 영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인지 습관인지 의무감인지 구분이 안 돼.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희와의 8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만남, 연애, 결혼, 그리고 거짓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은 진짜였고 거짓말만 예외였을까? 영주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명희를 예전처럼 볼 수 없다는 것.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영준과 명희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준은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명희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매일 영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나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영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영준의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영준이 내담자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영준이 나왔습니다. 명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여기 와요? 당신이 연락 안 받으니까. 지금은 일하는 중이에요. 알아. 근데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준이 문을 닫았습니다. 뭐 할 말 있어요?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요? 응. 나 정말 반성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영준은 명희를 봤습니다.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명희 씨,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신뢰의 문제예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명희는 울먹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줘? 나 뭐든 할게. 명희 씨. 영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응. 우리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해봤어요.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일 때. 명희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명희 씨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진짜 사랑했어. 아니에요. 명희 씨는 혼자 우는 나를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연민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영준아. 영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명희 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의지했던 거예요. 명희 씨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희는 울었습니다. 영준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사랑 아니야. 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준이 명희를 봤습니다. 명희 씨는 나를 바꾸려고 했어요.
감정을 더 표현하라고, 더 적극적이 되라고. 나는 명예 씨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옆에 있어 달라고.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었던 거야? 영준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혜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당신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용서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 하자는 거야?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명혜 씨, 우리 이미 기회를 다 썼어요. 8년이나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행복했나요?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아요.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은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영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명혜 씨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끝낼 때인 것 같아요. 명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준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명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까? 영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모를까요? 미안해. 모든 걸 망쳐서.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더 이해하지 못해서.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아니요. 서류 절차도 있고 정리할 것도 많아요. 천천히 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명희가 뒤돌아봤습니다. 영준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요? 도서관에서. 그때 왜 울었어? 진짜 이유. 영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서. 지금은? 영준은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혼자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두렵지 않아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혼자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거짓말의 대가. 명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준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왜? 드디어 솔직해진 것 같아서. 나한테도 명희한테도. 친구는 영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결혼은 끝났지만 영준은 알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혼자지만 온전한 자신으로 사는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했습니다. 명희가 집을 가졌고 영준은 위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는 날 둘은 법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준아,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 너? 나를 미워해? 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미워해. 그럼, 뭐야?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영준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쉬움이요.
우리가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명희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나도. 명혜 씨 행복하게 살아요. 너도. 둘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일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잠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롭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주는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었습니다. 영주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쪽 자리.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영주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희와 처음 만났던 자리. 이어폰을 꺼내 꽂았습니다.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를 틀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영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명희가 앉았던 자리. 영주는 그 자리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영주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이었으니까요. 음악이 끝나갔습니다. 영주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책.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영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신과 명희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영준을 구원하려고 했고 영준은 명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둘 다 상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영준은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솔직할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영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영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혼자여도. 명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희는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임원 승진을 목표로 했습니다. 바빴지만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후회했습니다. 매일. 그때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영준에게 진실을 말했으면, 미국을 포기하고 아이를 지켰으면.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영준의 상담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문 앞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최영준 심리상담센터. 명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결국 명희는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영준의 삶에 끼어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명희는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게 자신이 선택한 대가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주는 도서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가끔 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날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학생은 책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도 자신의 책을 봤습니다. 잠시 후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무슨 음악 들으세요? 영준은 이어폰을 보고 다시 여학생을 봤습니다. 마치 데자뷰 같았습니다. 예전의 명희처럼. 영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클래식이요. 무슨 곡이요?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요. 슬픈 곡인가 봐요. 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요. 여학생은 웃었습니다. 영준은 다시 책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영준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준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60분이라는 긴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